고장 계산, 단락하고 지락 고장에 대해서 단락고장이 얼만큼 흐르는지 지락고장이 얼만큼 흐르는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얘를 왜 알아야 되는지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느냐. 고장전류 계산에서 우선은 고장전류 계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개통도 하나 생각하면 되죠. 변압기 있고 뭐 1차, 2차 다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에 PTC, 뭐 CT 있고 차단기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보호하는 OCR 계전기 있고, 이 계전기는 뭐 CT에서 전류 신호 받아야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단락이 생겼을 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엄청난 전류의 크기, 단락 전류 왜 계산하느냐. 단락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는 차단기가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차단하는 동안 변압기는 견딜 수 있느냐, 차단기가 차단하는 동안 이 CT는 견딜 수 있느냐. 뭐에 대해서 견뎌요? 기계적인 전자력. 전자력은 왜 생깁니까? 전류가 여기 A도체, B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고 서로 땡기는 힘, 미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 땡기니까 이게 단락 전류가 워낙에 크니까 이 땡기는 힘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확 땡기니까 몰드 변압기에 크랙이 팍 간다든지 몰드형 CT에 크랙이 팍 간다라든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용접기 줄, 용접기 지지직 하다 보면 그 정도 전류에도 용접기 줄이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런 큰 힘이 발생을 한다. 기계적인 힘에 견디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또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I자승 R만큼 열이 나죠. 열이 나는데 이 전류의 제곱만큼 열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니까 열적으로 얘가 변압기가 견디느냐, 열적으로 CT가 견디느냐, 열적으로 여기 케이블이 있다면, 변압기 2차체에 케이블이 있다면 이 케이블이 열적으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장전류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호 계전기가 정확하게 동작하게끔 하는 세팅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계통의 고장 해선 방법, 이런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고장 해석 또는 임피던스, 계통에 있는 이런 임피던스 환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뭐 고장 해석 방법의 종류는 뭐 여기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락 전류, 뭐가 고장 전류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법, 여기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분의 전압 하면은 이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 임피던스법.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임피던스로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전압에 의해서 환산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압의 환산의 불편함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리고 얘는 백분율인데 백분율로 하니까 백분율로 하는 것도 있고 백분율이 안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PU법이죠. 백분율로 안 하는 거를.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형 고장과 불평형 고장이란 여기에서 계통 해석 방법의 종류 중에 아까 대칭좌표법 얘기했는데, 대칭좌표법은 불평형 고장 전류도 계산할 수 있다. 평형도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임피던스법은 대칭만 됩니다. 대칭이라는 거는 3상 단락 전류. 대칭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A상, B상, C상이 그 크기는 같고 120도 이상차가 있는 것. 단락 전류는 엄청나게 큰데 아무튼 대칭은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임피던스법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일선 지락 고장, 성간 단락 고장. 일선 지락 고장은 지락 난 데만 흐르잖아요. 성간 단락, 여기 두 개의 성간, 이 두 군도로만 흐르잖아요. 이게는 안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AB상이 붙었으면 C상은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형이다라는 거죠. 이런 고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대칭좌표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평형 고장과 불평형 고장의 차이가 뭐냐, 종류는 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대칭좌표법으로 하려면 대칭분 전류는 도대체 뭐고 대칭분 전압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고장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출제 기준에는 단락, 그 다음에 지락 전류 계산의 종류 및 계산의 신뢰, 단락 전류, 지락 전류를 계산을 하는 걸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출제 기준 안에 계산 문제 내겠다라고 탁 박혀 있는 게 고장 전류 쪽입니다. 다른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출제 기준에 이렇게 탁 표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 내는데, 얘는 계산 문제를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이 계산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계산의 신뢰도 내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도 태클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전기 설비의 보호나 보호 협조,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고장전류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럼 단락전류의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단락전류의 종류는 뭐냐,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단락전류가 어떠한 형상으로 분류가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단락이 생겨가지고 단락전류가 흐르면 작은 전류가 처음에 흐르다가 부하전류가 흐르다가 이만한 단락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만 흐르지 않고 단락 초기에는 이게 붕 떴다가 점점 감쇄해가지고 여기 단락전류 이렇게 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종류는 무엇이냐 보라는 거고, 그럼 이 종류별로 이 검토할 때 계통의 단락전류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대상에서 뭘 검토해야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고장 계산을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고장 계수의 어떤 고장 전류 형태를 얘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 전류가 너무 크면 기계적 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거를 좀 억제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억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락전류 계산하는 거에서 이제 대칭좌표법에 의한 단락전류 계산, 고장전류 계산 방법. 단락전류라기보다는 고장전류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대칭좌표법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 실제 계산 얘들입니다. 이건 단락전류, 지락전류를 실제로 이런 조건들, 수변전 설비 조건, 개통의 선로의 조건 이런 거 주고서는 단락전류 다 계산해봐라 라는 겁니다.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 좀 뜸하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 이건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단락전류 계산은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통해서 계속 계산하게끔 나옵니다. 이제 임피던스 환산을 하고 단락전류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단락전류, 그죠? 지금 다시 본 거 정리해 보면, 그래 출제 빈도가 회당 한 0.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해야 될 게 단락전류의 형태, 단락전류에는 이런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대칭좌표법, 그 다음에 임피던스법. 임피던스법에는 온법, 퍼센트 임피던스, 피우법 이렇게 있다는 거죠. 특히 대칭좌표법에서 봐야 되고, 단락전류 계산 실제 계산을 할 때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법은 잘 이론도 알아야 되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억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이 네 가지가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대칭좌표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한 고장전류 계산에 대한 설명했는데, 제가 이 첫 번째로 대칭분 전압, 대칭분 전류,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이다라는 게 뭐냐, 요걸 한번 목차로 짧게 잡은 겁니다. 대칭분 전압 전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자, 개요에 먼저 보면은 계통의 고장 해석 방법은 대칭좌표법과 임피던스법이 있다. 임피던스법은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과 피우법이 있다. 이것도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평형 고장이란 뭐냐? 삼상 단락전류가 평형 고장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도로 그린다면 평형이다라는 것은 A상, B상, C상이 그 크기는 같고 120도 이상차를 갖는 것. 얘는 3상이 똑같이 단락됐을 때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 자, 이게 평형 고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불평형 고장은 뭐냐? 일선 지락, 성간 단락 이런 것들이 이 평형 전류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삼상회로의 평형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평형 고장이다라는 거죠. 불평형 고장은 이 임피던스법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칭좌표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대칭좌표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려면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는데, 이 방정식을 해를 계산을 해야 돼요.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거를 연립해 가지고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또 알아둬야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대칭좌표법의 정의는 대칭좌표법이란 불평형 전압이나 전류를 전압도, 이 평형 전압, 불평형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 평형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불평형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류가 여기는 안 흘러가는 이러한 전류가 있다. 이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세 가지의 대칭 성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칭 성분으로 분석을 해내야 된다. 얘를 이 지금 비대칭인데 얘를 대칭으로 분석을 해야 된대요. 그럼 대칭 좌표법의 대칭 성분이란 무엇이냐? 여기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라는 또 세 가지의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분이라는 것은 영상분,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세 개, 이걸 영상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회전하는 방향하고 같은 A상 다음에 B상이 120도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상이 120도 뒤쳐져서 오는 것, 크기가 같은 것, 이거를 정상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칭 성분 중에 정상분 대칭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역상분이다라고 하는데, 역상분은 발전기가 역회전할 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벡터. 그래서 A상 다음에 B상이 오는 게 아니라 C상이 오는 거, 이 C상이 오고, 그 다음에 B상이 오는 거, 이런 거를 역상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대칭입니다. 크기가 같고 120도 이상 차, 크기가 같고 120도 이상 차. 이 영상분은 위상차는 나지 않지만 크기가 같은 영상분, 요거를 대칭 성분이다라고 한다. 이 대칭 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류다라고 하면 영상분 대칭 전류는 I0라고 표현하고, 정상분 대칭 전류는 I1이라고 표현을 하고, 역상분 대칭 전류는 I2라고 표현해요. I0, I1, I2라는 거를 내가 이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 회로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예를 들어서 I0 플러스 I1 플러스 I2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영상, 정상, 역상을 그냥 더하면 IA가 된다. IB는 뭐가 됩니까? 알고 계신 분? I0 플러스 A 제곱의 I1 플러스 A의 I2다라는 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알게 되면 바로 그냥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C상은 I0 플러스 A의 I1 플러스 A 자승의 I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형,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선이다, 이게 A상에 흐르는 전류였고 이게 B상에 흐르는 전류였다라고 혹시 친다면, A상, C상의 전류는 없어요. 그럼 이걸 대칭분으로 분석을 해내면 뭔가 대칭분이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쫙 이 계산식에 넣어 보면은 A상은 어떠한 값이 나올 거고 존재를 할 거고, B상도 여기 있으니까 어떠한 값이 존재를 할 거고, C상은 없네요, 제로네요. 이건 계산해 보면 제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칭 좌표법으로 분석을 해내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칭 좌표법에 지금 성분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성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분은 이 정상분부터 나오는데, 정상분은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 발전기의 회전 방향대로. 발전기 회전 방향이라는 게 A상 다음에 B상이 전압이 뜨고 그 다음에 C상이 전압이 뜨고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발전기가 혹시 역회전한다면 A상 다음에 C상의 전압이 뜨고 그 다음에 B상이 전압이 뜨고 하겠죠. 이런 거를 역상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각 세상의 위상이 같고 크기가 같은 것, 요거를 영상분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성분을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파형이 있다라고 보면, 이러한 불평형 전류가 있다. A상에는 이렇게 흐르고 B상에는 이렇게 흐르고 C상에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더라. 얘는 임피던스법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좌표법으로 세 가지의 평형 성분을 계산을 해내서 그걸 합성하면 된다는 건데, 그럼 세 가지의 평형 성분이 뭐가 있느냐 보면, 우선 정상분이 있겠죠. 정상분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정상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A상에 이 A, B, C상이 있는데 A상분의 정상분은 이렇게 흐르고, 여기 정상분이 B상에는 이렇게 흐르겠죠. 정상분이 C상에는 이렇게 흐를 거고, 그게 정상분이니까 A, B, C 이렇게 파형이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A, B, C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역상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상분은 ACB가 되는 거잖아요. 역상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런 역상분, A상에는 역상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A상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그 120도 뒤쳐져서 뭐가 오는 겁니까? C상이 오는 겁니다. C상에. 그러니까 이 B상에 흐르는 뭐라고 할까? B상, 그러니까 이 C상이에요. C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상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역상분에 대한 대칭 성분인 거죠. 얘는 사실 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라는 건 벡터의 위상은 틀어질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기준이 틀어질 수 있어요. A, C, B, A, C, B 이것도 역상분인 겁니다. 근데 또 A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120도 뒤쳐져서 C,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도 A, C, B 얘도 역상분인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불평형을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이런 불평형 전류를 세 가지의 대칭 성분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역상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역상분 갖다 붙이는 겁니다. A상에 여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A상에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C상에는 이렇게 흘렀어요. 그죠? 이게 C상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C상이 먼저 왔지만 이런 방향으로 흘렀어요.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B상에는 이렇게 흘렀대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영상분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위상은 동일하고 크기가 같은 거. 위상이 이런 방향으로 동일해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동일해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동일해도 됩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내가지고 여기에는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여기 무슨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쪽 방향으로 영상분이 존재를 하더라.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A상에 이렇게 흐르고, B상에도 이렇게 흐르고, 똑같이 C상에도 이렇게 흐른다. 세 가지 성분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합산을 하면은 실제로 대칭분 전류가 되는 거죠. 그때 A상은 이렇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합쳐가지고 A상에 흐르는 실제 전류, B상에 흐르는 실제 전류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해가지고 B상에 흐르는 실제 전류, C상도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해가지고 C상에 흐르는 실제 전류를 구해낼 수 있다. 불평형도 대칭좌표법을 하면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불평형 전류 계산식 아까 쓴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IA는 I0, I1, I2, I0, I1, I1, I2 요것이 A상의 불평형 전류가 되는 거고요. B상에는 I0에 A 자승의 I1, 그러니까 B상에는 I0 플러스 이거 똑같은 거죠. I0 플러스 이 A 자승,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1일 때, 크기가 1일 때 얘가 이제 A고 120도 가는 게, 이게 120도 더 가는 게 A 제곱이잖아요. 이게 A고 A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 얘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분이 120도 이상이 120도 뒤쳐진 거, 그게 A 제곱입니다. 그죠? A 제곱만큼 가 있는 I1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요거를 A로 표현한 겁니다. 먼저 오는 게 A 제곱이고 나중에 오는 게 A예요. 여기에서 이 다음이니까. 근데 수식적으로는 이게 A고 그 다음이 A 제곱인 거고, 그죠?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상에는 영상분과 정상분이 여기 요만큼의 정상분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상분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A, 원래 이거에 곱하기 A 제곱이 된 역상분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칭좌표법 각각의 성분에 정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는데 A 제곱을 했느냐, A를 했느냐, 그거를 붙여가지고 실제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낼 수 있다.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칭분이다라는 건 뭐냐? 이것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영상분은 3분의 1에 IA, IB, IC가 아예 영상분 IA, IB, IC를 3개를 더해가지고 이걸 다시 3분의 1로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이 절대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정상분에 대한 값은 IA로 가는 거, 그 다음에 IB로 가는 게 있는데, IB는 얘죠. IB로 가는 게 있는데 곱하기 A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IC로 가는 녀석이 있는데 A 제곱을 해놨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3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또 곱하기 3분의 1을 했다. 그래서
이 정상분의 절대값을 좀 취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얘를. 그 다음에 I2 같은 경우에는 IA가 A상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B상으로 가는 거는 얘 이렇게 갔어요. B상에는. 이 C상으로 가는 게 B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를 A 제곱을 해가지고 두 번 곱해가 A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C상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C상이 먼저 왔어요. 120도 뒤쳐서. 그 A만 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워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가지고 이 값을 취할 수가 있다. 그 크기를. 그런 개념으로 여기 대칭분 전류식이 구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고. 자, 요렇게. 그래서 이 대칭분 전류식은 의미적인 식이다라고 보시고, 불평형 전류식 자체는 실질적으로 실제 벡터의 합을 나타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런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전류로 했는데 전압으로 나타내려면 그냥 I를 V로만 나타내면 그대로 똑같은 식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막힌 순간에 지금 출결을 하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온라인 출결 때문에 출석 신호를 보낼게요. 잠시만요. HRD넷에서 홈에서 신호 로그아웃이 됐네. 왜 이러지? SH 비밀번호 변경? 나중에 변경. 자, 지금 신호를 클릭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2교시 신호 전송 했습니다. 2교시 신호 전송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 2교시에 대한 입시를 누르시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QR로 입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누르면은 바로 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출석을 안 하신 분은 없죠? 자,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튜브 보다가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딱 됐는데 자, 다음 여기 이제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각상별 대칭 성분의 개념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도 한번 이해를 해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I0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라는 것은 A상, B상, C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정상분은 IA, IB, IC가 IA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IB로 가고, 그죠? IB 이렇게 120도 뒤쳐져서 가는 거죠. A 자승이. 그 다음에 또 120도 뒤쳐져서 A가 A I1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다음에 요게 왔다가 다음에 이게 왔다가 이렇게 서로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거고, 이 역상분에 대해서는 역상분에 대해서는 여기 A상에 I2가 가고 그 다음에 B상에는 B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C상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C상이 먼저 가고 A 자승에 I2가 가고 그 다음에 A에 I 나중에 B상에 이게 흐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상에는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고, B상에는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의 A제곱 플러스 A의 I2 이렇게 역상분 이렇게 해서 수식이 나오는 거고, C상에는 I0 플러스 A의 I1 플러스 A자승의 I2 요거를 더하면은 C상의 실제 전압과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한 번 들으면은 잘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정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도대체 뭐야? 이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를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천천히 보시면서. 자, 대칭선분의 특성을 보면 영상분은 크기와 위상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단상전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A상도 이거 단상전류잖아요. B상도 이렇게 흐르고 C상도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영상분 전류니까. 특히 일선 지락전류다 그러면
이제 한 선에서 지락이 생긴 경우잖아요. 이 지락 전류가 A상에서만 빠지니까 실제로 각상의 전류는 A상엔 전류가 흐르고 B상에 안 흐르고 C상도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단상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영상분 전류에 있다라는 거고, 정상분 전류는 R상, S상, 그 다음에 T상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전동기에 이런 정상분이 걸리면 전동기가 정회전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원이 정상분에 대한 전류와 전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방향 회전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고, 역상분 전류는 상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전동기에 걸리면 역회전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역회전하는 역토크를 발생시키는 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 대칭분 전류의 특성을 해라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벡터도로 가서 실제 이러한 위상, 이런 불평형 위상이 걸리면 전동기에 걸렸어요. 전동기가 역회전할까요? 정회전할까요? 이런 위상이 걸리면 1번 정회전한다, 2번 역회전한다. 두 개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정회전합니다. 정회전. 왜냐? 정상분이 더 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정상분은 이만하고 역상분은 요만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회전하죠. 근데 방해하는 성분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정상분만 걸렸을 때 특성을 못 내고 자꾸 얘가 역토크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시비를 거니까 흥분이 되죠? 열받죠? 떨리죠? 심장이 팍팍팍 뛰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또는 영상, 정상, 역상분에 대한 개념이 딱 이제 서야지 되는 겁니다. 섰고 뭔가 분석을 해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대칭좌표법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면 발전기 기본식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럼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건 뭐냐? 발전기에서 여기에다가 발전기를 해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려요. 돌리는 상태에서 여기 발전기 단자 전압에 뜨는 전압은 발전기 유기 기전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기 유기 기전력 E의 EB, EC는 정확하게 정상분 전압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인 여기 발전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전류가 흘러나오면은 전류가 여기 발전기 내부 건선에 이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테니까 이거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생길 거거든요. 전압 강화 VA상, 전압 강화 VB상, 전압 강화 VC상 이런 전압 강화가 생길 테니까 여기 실질적인 단자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압 강화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정상분 전류도 흐르고 역상분 전류도 흐르고 영상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A상에 그랬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여기 회로의 임피던스가 흐를 때 임피던스 곱하기 정상분, 임피던스 곱하기 역상분, 임피던스 곱하기 영상분. 정상분 전류가 흐를 때는 정상분 임피던스로 표기를 하는 거고, 역상분 전류가 흐를 때는 역상분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거고, 영상분 전류가 흐를 때는 영상분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발전기 기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결과식을 먼저 여러분이 쓴다면 암기를 하면 좋은 거니까 얘는 아마 별표는 원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고장 전류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Z0 I0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VB는 EA-Z 뭡니까? 이거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 조금 되돌려서 여러분들 태클을 먼저 걸어 주셨어야 되는데 VA, VB, VC에 대한 단자 전압을 알고 싶은데 얘를 좀 모르는 거죠. 몰라서 얘를 영상분에 대한 전압, 그 다음에 정상분에 대한 전압, 역상분에 대한 전압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 대칭 성분으로 했을 때
어떤 전류와 임피던스와 어떤 전압값, 왜냐하면 전류는 실제적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그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죠? 임피던스 여기 권선의 임피던스니까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뜨는 전압 뜨는 전압 있는 거니까 값을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대칭 성분으로 바꿔 보니까 마이너스 Z0 I0라는 어떤 이 영상분의 대칭 성분이 나왔고 정상분의 대칭 성분은 2의 유기기전력 마이너스 Z1 그 다음에 I1 이 정상분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 강화를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2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Z2 I2로 이렇게 발전기 기본식이다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대칭 성분의 어떤 전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요 결과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식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책에 유도가 나오니까 간략하게 유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얘 막 암기하라고 저는 요구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유도해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미리 공부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강조는 안 하는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이다라는 것은 발전기의 대칭 성분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요. 발전기의 기전력과 단자전압 회로는 이래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단자 회로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각상의 단자 전압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불평형 단자 전압이 생길 수 있다는 평형이 될 수도 있고 불평형이 될 수도 있는데 불평형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뜨는 기전력은 평형인데 전압 강화가 서로 다르면은 불평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 A상에서의 어떤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 강화, B상 전압 강화, C상 전압 강화로 실제적인 단자 전압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전압 강화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얘를 이 A로 맞춰주니까 이 B는 이 A를 A 자승 한 거, 그게 이 B잖아요. 그 다음에 이 C는 얘인데 이 A에다가 A를 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고 여기 전압 강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가지고 대칭 성분을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대칭 성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놓고 쟤를 한번 해본 거예요. A, B, C, 여기 A, B, C를 다 한번 더 해보자. 더 해보면 여기 1이 있고 A 자승이 있고 A가 있으면 1이 있고 A 자승이 있고 A가 있으면 이거 벡터 합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로가 돼서 다 날아가네. 그 다음에 VA, VB, VC만 남네. 그렇게 해서 여기 3분의 1에 VA, VB, VC는 3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VA, VB, VC를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로 빼내고 전압 강화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된다라는 거죠. 걔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전압 강화 VABC. 그 다음에 이 V1을 구하려고 보니까 VA는 그대로 놓고 VB에는 뭘 곱했어요? A를 곱했죠. 이게 VB, 여기 VB, 여기에는 A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A를 곱하니까 얘도 A를 곱했네. A 3승. 여기 A를 곱했네. A. 여기 C상에는 A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C상에는 A 제곱을 곱했네. A 3승. 여기 A 제곱을 곱했네. A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쭉 한번 더해보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A 3승은 뭐예요? 1이잖아요. 여기 A 이만큼, 그 다음에 A 제곱 이만큼, A 3승 다시 1. 그래서 얘는 1이 돼가지고 3배의 2A가 됩니다. 맞죠? 요렇게 됐고, 뒤에는 VA, 그 다음에 AVB, A자승의 VC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배의 2A가 3분의 1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냥 2A가 된 거죠. 여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자,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C상 마찬가지. C상은 죄송합니다. V2는 A상에는 그냥, 그 다음에 B상에는 A제곱, 여기 A제곱을 곱해요. 원래 A제곱이 있었는데, 그래 A4승, A4승은 A의 1승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 제곱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C상에는 A를 곱해요. 원래 A가 있었는데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1 A 제곱 다시 제로가 돼버리고, 여기는 VA
A자승의 VB, A의 VC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을 해준다.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돼. 아, 저렇게 변환이 됐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전압강화식이라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전압강화잖아요. 전압강화인데 이게 VA다라는 거는 A상의 영상분 전류가 흐를 때, 정상분 전류가 흐를 때, 역상분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생기는 전압강화의 합. VB는 I0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I1이 흐르는데 A자승의 I1이 흐르죠. 이 B상에는 I1이 이렇게 흐를 테니까. 그 다음에 I2는 이렇게 해서 A의 I2가 흐를 거고, 그랬을 때 전압강화. VC상에서 전압강화. 이렇게 해서 한번 수식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각상 대칭 성분의 전압강화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4번의 실제 전압강화식 요거 실제 전압강화식, 요 실제 전압강화식을 이용을 해서요. 한번 VA, VB, VC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VA, VB, VC를 했더니 뭐가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잠깐만 앞으로 가서 여기 VA, VB, VC를 이렇게 더해봐야지 되겠네요. 이게 다 더하면 요거 뒤에 나와 있는 1, A제곱, A 이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역상분도 여기 1, A제곱 있으니까 얘도 0이 돼버리죠? 그리고 남는 게 얘만 남는다는 거예요. VA, VB, VC를 했더니 3배의 Z0, I0가 되더라. 거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날아가면 날아가서 마이너스 Z0, I0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상하고 다시 여기 갑자기 헷갈리네. 꼭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안 보고 하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봐야죠. 요것도 한번 구해봐야죠. 그럼 이거는 B상에는 A를 곱했고, 그죠? VC에는 A 제곱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실제 전압강화 식에다가 B상에는 A 제곱을 곱하고 여기 A 제곱 다 곱해야 됩니다. A 제곱 곱하니까 A의 4승, 요 A 제곱 곱하니까 A의 3승, 그 1, 그죠? 그래서 얘가 A가 됐고 얘가 1이 됐어요. 1이 됐고 얘는 A 제곱이 됐고, C상에는 많이 헷갈릴 겁니다. C상에는 A 제곱을 곱했어요. C상에는 다시 앞으로 가면 C상에는 A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A 곱하고 A 제곱 곱하고 다시 여기서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곱하니까 A의 3승, 여기 A 제곱을 곱하니까 A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여기는 A를 곱했을 텐데 여기 A를 곱하고 여기 A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 1이 됐고, 여기는 A 제곱 곱했으니까 A의 A 제곱 A 제곱을 곱하면은 얘가 A가 되네, 그죠? A를 곱했으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A를 곱했으니까 A 3승이 되고 그래서 1이 됐고, A를 곱했으니까 얘 A 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여기가 1A A제곱 됐기 때문에 날아가고 여기는 다 111이에요. A 3승 A 3승이니까. 그래서 A1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 A2도 제곱이 돼요. 그런 결과로 나타냅니까? 여기에서 이 VA, 그 다음에 AVB, A자승의 VC를 하면 Z1만 남더라. 이 C상도 하면은 이제 이 Z2만 남습니다. C상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 다 더해가지고 넣으면은 여기에는 다 제로가 되고 이제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다 여기 앞에가 11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Z2I2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제 발전기 이제 전압, 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얘 자체가 Z0, I0니까 마이너스 Z0, I0로 남는 거고요. 얘 EA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부분이 여기 3분의 1의 여기 부분이 Z1, I1이 됐거든요. 그래서 EA 마이너스 Z1, I1.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의
여기 수식 부분이 Z0 I0가 됐어요. Z2 I2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Z2 I2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도하는 거를 계속 공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유도하려는 것은 그냥 한번 이해를 하고 우리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거를 그냥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데 발전기 기본식에서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 다음 여기에서 Z0 I0 EA-Z1I1 마이너스 Z2 I2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발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값은 임피던스 값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측정을 하면.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발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유기기전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의 정상분과 역상분과 영상분은 요 값들을 알면, 전류 값을 알면 요거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대칭좌표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 여기가 발전기 기본식이었어요. 이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개념을 알자. 그 다음에 불평형 전류와 대칭 전류 성분의 분해를 했을 때 이게 대칭 성분의 세 가지로 합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관련식, 불평형 전류식과 대칭분 전류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회로도를 그리고 VA, VB, VC를 나타내는 어떤 단자 전압에 여기에 대칭 성분으로 각상의 단자 전압을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압 강화식을 쓰고, 그 다음에 대칭 성분의 전압 강화로 요거를 VA, VB, VC를 각각 더한 다음에 합성을 하면은 더해가지고 내면은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핵심 암기에서 여기 부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다른 그림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다른 그림을 넣었는데 어떤 그림을 넣었냐면 여기에서는 A, B, C 정상분 맞죠? 얘도 A, B, C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얘 역상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벡터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벡터도는 확실하게 A상 다음에 120도 뒤쳐져서 B상, 그 다음에 120도 뒤쳐서 C상, 이게 정상분에 대한 벡터도예요. 역상분에 대한 벡터도는요, A상을 이쪽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C상이 되고 여기가 B상이 돼야지 이거 벡터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역상분을. 근데 얘는 이렇게 A상, B상, C상으로 해놓고 똑같이 A상, B상, C상으로 해놓고 이거를 정회전 방향으로 봤다면 얘는 역회전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개념으로 본 거예요. 발전기 권선이고 A상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면서 전압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역회전하니까 그 다음에 C상이 전압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B상이 전압을 일으킨다라고 이 회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대칭 좌표법에 대해서,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칭 성분하고